기자님들이 주말에 근무합니다. 주말에 평안한 휴식 가운데 에너지를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폐막식,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이번 일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대표단 단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평화 알레르기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묘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10월 군사회담 파트너로 접촉했던 사실을 볼 때 평화를 제국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는 있습니다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평화보다 위대한 정신은 없습니다. 정부는 북미간 대화 성사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시고 평화 알레르기 치유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시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초토화된 전북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전북 경제 상황은 처참합니다. 어제 우리 민평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GM 군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가는 길에 길거리에 현대조선소도 떠나고 군산 GM 공장도 떠나면 군산 시민 다 죽는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전북 경제의 30%를 지탱하고 있는 군산 경제가 죽으면 전북이 죽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군산 GM 공장 회생 및 전북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초토화된 전북 경제 회생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당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새만금 개발공사 신설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획 중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했고 전북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정당이 전북 3대 현안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 요청드립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크게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9일 한국 GM 이사회에서 이 군산 공장 폐쇄안이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12일 저녁 6시에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산은에서 파견한 이사는 3명, 김재환 고려대 교수, 이혜용 전 산업위원장, 또 김용호 전 GM대우 본부장 3사람입니다. 이분들이 기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바로 직후가 아닌 사흘이나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와대 경제팀이 GM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었고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국회에서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산공장이 폐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군산과 전북의 경제 상황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군산공장 이외에 부평과 창원 공장은 계속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GM 공장이면서 군산은 작년에 현대조선소에 이어서 이번에 군산까지도 폐쇄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지역 차별이고 호남소외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의 사과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3당 원내대표 회담이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속 비는 강정이 될 위기에 처했고 30년 만에 진행된 개헌 논의가 거대 양당 등의 욕심 속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는 거대 다수당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비타협성 때문입니다. 국회 운영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특히 20대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라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다당제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수당 위주의 협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고속단체만이 아닌 비고속단체를 포함한 5당 체제의 협상 창구가 만들어져 구체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3당 원내대표 협의는 국회 공식 기구인 헌정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개헌안과 같이 국민 모두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협상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정치권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헌법 개정을 특정 정당들만의 전율로 만들지 말고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헌정특위에 민주평화당 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통상에는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1일 산자중기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통상 압력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의 통상 압박 강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고 특히 최근 발표한 철강 제품에 대한 53% 관세 부과는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 기반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하고 자칫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길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포회적 관계를 통해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외교 안보 측면의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한층 강화되기 위해서 이런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철강 관세 문제는 4월 11일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야 당이 당 분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정쟁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분야에 대한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중소, 상공인 지원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여당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키로 협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세 상공인의 온라인 결제 우대 수수료 적용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1호 법안으로 이웃심 전문 금융법 개정안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 경기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도를 겪고 있는 영세 사업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